1371년 주원장은 명나라의 북쪽 전선이 안정화되자 서쪽의 하나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라는 명옥진이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로 그는 본래 진우량과 더불어 서수위에 부하로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1360년 진우량이 서수위를 암살하고 황제로 자립하자 명옥진은 진우량의 공격을 피해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서촉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촉으로 들어간 명옥진은 자신을 그 옛날 촉한의 초대 왕제인 유비의 후예를 자처하며 1361년 12월 19일 촉나라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중경을 수도로 하여 대하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촉 지역의 민심이 안정되자 명옥진은 책사 유정의 도움으로 1362년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명옥진은 고대 주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육경을 설치하고 하나라를 8개 도로 나누어 국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명옥진은 평소 학문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기르는 데 힘썼고 조세 역시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이 덕분에 백성들의 삶 역시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1363년 명옥진은 회화장수인 만승에게 한종을 점령하도록 함과 동시에 강엄을 주원장에게 보내어 화친을 바라는 뜻을 밝히자 주원장은 그에게 답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께서는 서촉에 운거하고 있고 나는 강좌에 운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두 사람의 형세가 오나라의 송건과 촉한의 유비와 비슷합니다. 근래에 와서 원나라의 장수 코케테무르가 사나운 철기병을 거느리고 중원에서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찌 그가 품은 뜻이 조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의 수하에 조조의 책사였던 순유와 순욱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던 장료와 장학 같은 호걸들이 있다면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두 발을 뻗고 걱정 없이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조카는 숭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송공과 유비가 서로 싸우다가 망한 일을 귀감으로 삼기 바랍니다. 주원장은 지금의 형세가 마치 위초고 삼국시대와 비슷하니 과거의 유비와 송건이 동맹을 맺어 위나라에 대항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명옥진과 동맹을 맺어 원나라에 대항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원장의 뜻에 명옥진 역시 이에 동의하여 양측은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결속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1366년 여름 명옥진이 병으로 사망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옥진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 황태자 명승에게 절대 중원으로 진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명옥진은 땅이 기름지고 백성들이 많으며 산세가 험해 외출을 막기에 유리한 촉지방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이 어쨌든 주원장에게 명옥진의 죽음은 촉지방을 평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명옥진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른 명승은 아직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주원장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1369년 가급적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어 투항을 권유했으나 명승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2년 후인 1371년 탕화를 정서장군으로 하여 조덕훈과 요영충에게 탕화를 도와 수군을 이끌고 구단간을 공격하도록 했고 부우덕을 정로 전장군으로 삼아 고시와 함께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촉을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원장은 이선장을 파직하고 왕경항을 우승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탕화와 부우덕은 군대를 나누어 하나라로 진격을 시작했지만 하나라 정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라는 산세가 매우 험한 서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부우덕과 고시는 험준한 진령산맥을 넘어가야 했고 탕화, 조덕흥, 요영충의 군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군대를 대개구에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진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을 계속 지체한다면 하나라군에게 방비할 틈을 주게 되어 하나라 정벌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우덕과 고시가 진주와 옹주를 지나 험준한 진련산맥을 넘어 한중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탕화는 요영충을 선발대로 보내어 구단간을 지나 기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라 침공의 발판을 마련한 탕화는 조덕훈과 함께 후발대를 이끌고 들어와 마침내 하나라 정벌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중을 점령한 부우덕은 이 여세를 몰아 개주까지 함락시키자 문주, 융주, 면주, 세개주가 연이어 명나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어서 부우덕은 파죽지세로 한주를 점령하였고 이 덕분에 탕화는 험준한 서촉의 산세를 돌파하여 하나라의 수도인 중경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명승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명나라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써 하나라는 건국된 지 7년 만에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명승은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으로 압송되었지만 주원장은 진리에게 했던 것처럼 명승을 귀유에 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부우덕이 성도를 점령함으로써 주원장은 서촉 지방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인 10월 하나라 정벌군이 남경으로 귀환하자 주원장은 전투에서 활약한 여러 장수들의 공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을 점령하고 하나라 여러 주들을 점령한 부우덕의 공과 기주를 점령하여 명나라군의 교두보를 확보한 요용충의 공을 가장 크게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명승의 자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승과 진리를 고려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고려로 보내진 명승과 진리는 1372년 5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도착하여 공민왕을 아련했습니다. 그 후 그 둘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는 고려에서 진왕이라 칭했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훗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그에게 전답을 하사하여 이 덕분에 진리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양산 진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승은 고려의 총랑 윤희왕의 딸과 혼인하여 네 아들을 낳았고 그 후 명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연안명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를 멸망시켜 서촉 땅까지 차지한 주원장은 남은 몽골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1372년 1월 몽골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